안녕하세요. 오승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들 간의 동업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 간의 동업 계약을 작성할 때엔 여러 가지 목적과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명, 3명, 4명 이렇게 동업자들의 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전문의끼리, 같은 진료 과목끼리 동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내과와 정형외과, 피부과와 성형외과, 교정과 임플란트, 그리고 같은 전문의 사이에서도 관절과 척추, 백내장과 시력교정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자 의사들이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례를 보시면 피부과 원장 A는 각자 지분율에 따라서 50%씩 수익 정산을 원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성형외과 원장 B는 각자 올린 매출에 따라서 실적에 따른 정산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서 정하지 않으면 첫 달부터 정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길게 봤을 때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며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 동업계약을 시작할 때에는 서로 간에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건소 신고용으로 아주 간단한 한두 장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시자면 매달 1,500만 원씩 월급을 가져가고 추가로 보너스를 가져가기로 서로 동의한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에는 피부과가 매출을 좀 끌어올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형외과가 더 매출이 높으므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비율을 조정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거기 동의하지 않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반씩 가져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은 법인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월급을 깎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쪽은 이번 분기에 번 돈을 전부 나눠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좀 보수적으로 일정 금액을 유보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미리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부 다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서 조합 계약을 탈퇴하거나 해산할 경우를 예정해 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된 계약서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첫 번째는 병원 수익금의 10%는 매달 유보하기로 하되 다만 조합원 중 한 명이 요청을 해가지고 당사자 전원이 동의를 하면 그중 전부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요.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한 명이 그 병원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은 자산평가를 통해서 지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항에다가 이런 지분 정산을 할 때 그 회계법인 등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 기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시장 상황이나 경영 환경 등의 변화를 이유로 수익 정산의 방식을 변경을 원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정할지를 기재하는 것도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당사자들 간에 끝까지 비밀로 해야 될 내용들은 굳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 위반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밖에 세금 문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구두 계약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자가 존재해서 매달 수익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절세 목적의 MSO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현금 수입이 있는데 이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2개, 3개 이상의 병원을 여러 명이 동업하는 경우, 리베이트 문제, 소개비 문제, 그리고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심평원과 보험사 등과 관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자세히 계약서에 이런 것들을 명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제 실무에서 동업계약 해지나 탈퇴에 관한 사건들을 상담했을 때 상당수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신고용으로 간단한 한두 장짜리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나아가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계약서를 할지라도 당사자들의 상황이나 이런 그 동업 조건에 따라서 이거를 적절히 수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 된 계약서도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 명이 됐든 아니면 동업자 전원이 됐든 한두 시간 정도 같이 회의를 하고 초안을 받아본 다음에 그 초안을 바탕으로 당사자들 간의 최종 협의를 거쳐서 계약서를 완성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이럴 경우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이나 이런 양상들을 전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게 이 계약서의 존재 여부인데요.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경우에 의외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건소에 신고된 동업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두 명이 공동 개설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계약서가 간단하다 할지라도 이 해지나 탈퇴의 시작은 이 계약서의 검토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탈퇴하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다면 일단은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한 명이 남을 것인지 이 정산해서 끝낼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정확히 합의가 안 된다면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서 소송에 이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는 영업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한쪽에게 지분을 정산함으로써 이 동업계약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에 실패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소송을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턴 그러면은 가장 흔한 동업 해지 시의 분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자면 계약서에는 간단하게 동업 해지 시에는 탈퇴 지분을 평가해서 그 지분을 정산해 준다고만 써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이 평가 방식인데요. 이 병원을 가치 평가를 할 때 남아있는 자산과 부채만을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벌게된 수익에 대한 영업권까지도 포함시켜서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지분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쪽에서는 영업권을 빼고 자산만 평가를 해서 주고 싶어 할 것이고, 나가는 쪽에서는 영업권을 포함시켜서 이 지분의 가치를 최대한 늘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이 평가 방식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인데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방식에 따라 정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런 평가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서 이제 최종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동업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지분 평가를 해야 하고 그 지분에는 영업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의 동업 계약의 방식이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업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럴 때에는 전문가의 상의를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동업계약서만 존재해서 각자의 지분율인 50%씩만 기재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이럴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한쪽에서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정산을 원할 수가 있고, 반대쪽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50%씩의 지분 정산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대로 50%씩 정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에 다른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없고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지속적으로 매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매출에 따른 정산이 합의가 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서는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관습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서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이 합당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이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해지인지 탈퇴인지가 이제 중요한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업 계약의 탈퇴라면 한쪽은 지분 많은 정산을 받고 남아있는 한쪽이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동업 계약의 해지라면 그때 병원 운영을 종료하고 자산을 전부 나눠가지고 갖게 되는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그 정리하고자 하는 방식이 동업계약의 해지인지 탈퇴인지를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걸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탈퇴하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판례에 따라서 지분 정산을 받고 남아있는 한쪽이 병원을 운영하는 식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각자가 지금까지 합의해온 방식, 그리고 뭐 입지라든지 여러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종료할 때 이게 해지가 될지 탈퇴가 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고려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업 계약서를 잘 작성하기만 해도 상당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요. 설사 동업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동업 계약의 작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분쟁 예방에 현명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처리했던 동업 계약 해지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그 대처 방법과 자세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